천산정성의 폭발이 가라앉고 연기가 걷히자 처참한 광경이 드러났다. 5,000명의 무림연합군 중 절반 이상이 쓰러져 있었고 살아남은 자들도 대부분 중상을 입어 전투력을 상실했다. 50명의 절정구수 중 30여 명이 죽거나 의식을 잃었고 살아남은 20여 명도 비틀거리며 겨우 서 있을 뿐이었다. 천무극이 무릎을 꿇었다. 그의 온몸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검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무지는 여전히 서 있었다. 온몸이 피로 얼룩져 있었고 수많은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혈검을 든 손도 떨리지 않았다. 안전의 혈기가 여전히 끓어오르고 있었고 천년 열매의 힘이 상처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있었다. 무진이 천천히 천무극에게 다가갔다. 발걸음마다 땅에 피가 떨어졌고 그 피가 눈을 붉게 물들였다. 천무극이 무진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적개심이 없었다. 오직 패배자의 체념만이 남아있었다. 무진의 혈검이 천무극의 목에 닿았다. 차가운 검날이 피부를 스쳤고 천무극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죽음이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천무극은 눈을 감지 않았다. 무림 맹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 무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혈검에 거두었다. 죽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무진의 입이 열렸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천산에 울려 퍼졌다. 무림맹을 해산하라고, 구파일방의 권위를 내려놓으라고, 5대 세가의 교만을 버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하나씩 찾아가 모두 멸문시키겠다고. 무진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무림인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예고였다. 천무극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무림맹은 패배했고 구파의방은 무너졌으며 5대 세가는 굴복했다. 천하의 무림이 혈월광존 한 사람에게 항복한 것이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무진은 몸을 돌려 살아남은 무림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경애가 뒤섞여 있었다. 무진의 몸에서 혈기가 한 번 더 폭발했고 그 기세에 무림인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무진은 천산을 떠났다. 경공을 펼쳐 하늘을 날았고 붉은 그림자가 구름 사이로 사라졌다. 무림인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천무극이 천천히 일어섰다. 온몸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견뎠다. 주변을 둘러보니 참혹한 광경이었다. 무림의 정예들이 시신이 되어 널브러져 있었고 살아남은 자들도 절망에 빠져 있었다. 소림사 방정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백팔라한 대지는 완전히 무너졌다. 나한테 중절반이 죽었고 나머지도 평생 무공을 쓸 수 없는 폐인이 되었다. 소림사, 천년 역사상 최악의 참패였다. 화산파 장문인도 왔다. 그의 검이 부러져 있었고 화산 오검 중 둘이 전사했다. 무당파 장문인의 팔이 꺾여 있었고 아미파 사태의 다리가 부러져 있었다. 구파일방 전체가 치명상을 입었다. 5대 세가도 마찬가지였다. 남궁세가의 가주가 중독되어 신음하고 있었고 북해 빈궁의 궁주가 의식을 잃었다. 당가의 가주가 자신의 독에 중독되었고 제갈세가의 가주가 경맥이 끊어졌다. 사마세가의 가주만이 겨우 서 있었지만 그의 내공도 대부분 소진된 상태였다. 무림 전체가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것이다. 천무극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힘이 없었다. 산을 내려가자고.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죽은 자들을 수습하자. 그리고 혈월광존의 명령을 따르자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장문인들과 가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목숨이 더 중요했다.
무림 전체가 멸망하는 것보다는 굴복하는 것이 나았다. 무림인들이 천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부상자들을 부축하고 시신들을 수습하며 천천히 이동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무림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었다. 패배한 군대의 모습이었다. 산을 내려가는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침묵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며칠을 걸어 마침내 상기슭에 도착했을 때 무림인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각자의 문파로, 각자의 가문으로 돌아갔다. 천무극은 무림맹으로 돌아가 맹주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더 이상 무림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소림사 방장도 사임했고 화산파 장문인도 자리를 후배에게 넘겼다. 구파일방의 지도자들이 모두 물러났다. 무림의 기존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혈월 광존이 차지했다. 무지는 천산을 떠나 강호를 떠돌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쫓지 않았다. 오히려 무림인들이 그를 피해 다녔다. 무진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고 객잔 주인들이 최고의 방을 내주었다. 무진은 천하의 지배자가 되었지만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오히려 더 외로웠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진심으로 대화할 상대가 없었다. 무진은 작은 마을에 들렀다. 평범한 농촌이었고 무림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우물가에서 한 소녀가 물을 깃고 있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소녀가 무진을 보고도 겁먹지 않고 빙그레 웃었다. 순수한 미소였다. 무진의 가심이 뛰었다.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던가. 무진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소녀가 다가와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무진에게 건넸다. 무진은 그것을 받아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고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았다. 소녀가 또 웃었다. 그리고 뛰어가며 손을 흔들었다. 무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이 얼마만인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이었다. 무진은 마을 외곽의 나무 아래에서 잠을 청했다. 꿈을 꾸었다. 어머니의 꿈이었다. 어머니가 무진을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괜찮다고,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고, 복수는 충분히 했다고. 무진은 꿈속에서 울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없이 울었다. 깨어났을 때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무진은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무진은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복수는 거의 끝났다. 무림은 굴복했고 어머니를 죽인 자들은 대부분 죽었다. 남은 것은 천무극과 몇몇 고수들 뿐이었다. 그들을 죽이면 복수가 완성된다. 하지만 그 다음은? 복수 후에는 무엇이 남는가? 무진은 답을 알 수 없었다. 평생을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기에 복수 후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무진은 마을을 떠나 다시 길을 걸었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걷고 또 걸었다. 며칠을 걸어 큰 도시에 도착했다. 도시 입구에 방이 붙어 있었다. 무림맹 해산 공고였다. 천무극의 이름으로 발표된 것이었고 무림맹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구파일방도 연합을 해체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각 문파가 산문을 닫고 은거에 들어갔다고 했다. 5대 세가도 마찬가지였다. 세가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다고 했다. 무림 전체가 혈월 광존을 두려워하며 숨어버린 것이다. 무진은 방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것인가? 무림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이. 무진은 객잔에 들어가 술을 주문했다. 홀로 앉아 술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옆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혈월 광존에 대한 이야기였다. 어떤 이는 무진을 마왕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천하의 재앙이라 했다. 아무도 무진을 영웅이라 부르지 않았다. 무진은 구원자가 아니라 파괴자였다. 질서를 세운 자가 아니라 무너뜨린 자였다. 무진은 술잔을 기울이며 쓰게 웃었다. 그렇다. 자신은 영웅이 아니었다. 복수자였다. 파괴자였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 무림 전체를 적으로 돌렸고 천하를 피로 물들였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무수한 가정을 파괴했다. 무진의 손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 피는 절대 씻겨지지 않을 것이었다. 무진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어머니를 잃었을 때 무진의 인생은 이미 정해졌다. 복수의 길, 그 길을 걸어온 것뿐이었다. 무진은 술을 다 마시고 객잔을 나섰다. 밤이었다. 하늘에 달이 떠 있었다. 붉은 달이었다. 혈월, 무진의 힘의 원천이었고 무진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무진은 달을 바라보며 걸었다. 발걸음에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걷고 또 걸었다. 며칠 후 무진은 한 암자를 발견했다. 산 깊은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자리한 작은 암자였다. 암자에는 늙은 스님 한 분이 살고 있었다. 스님은 무진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차를 대접하며 자리를 권했다. 무진은 망설이다가 앉았다.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랐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다. 해가 지고 달이 떴다. 스님이 입을 열었다. 그의 음성은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무진에게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물었다. 무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찾는 것이 없다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무진은 그 말을 곱씹었다. 스스로 만든다. 무엇을? 어떻게? 스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연부를 외우며 밤을 보냈다. 무진은 그날 밤 암자에서 묵었다. 다음 날 아침 무진은 스님에게 작별을 구했다. 스님은 무진의 등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무진은 암자를 떠나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심어져 있었다. 스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무진은 천산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자 모든 것이 끝난 곳. 그곳에서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다. 천산에 도착한 무진은 정상에 올라 혈월 동굴로 들어갔다. 동굴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천년 열매가 있던 나무는 말라 죽어 있었다. 무진은 그곳에 머물렀다. 한 달, 두 달, 3개월. 시간이 흘렀다. 무진은 동굴에서 혼자 수련했다. 혈천마공을 더욱 깊이 연마했고 주와 인마를 완전히 제어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복수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무진에게는 새로운 길이 필요했다. 복수의 길이 아닌 다른 길.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무진은 계속 생각했다. 밤낮으로 생각했다. 어느 날 무진은 동굴을 나와 천산 정상에 섰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붉은 해가 지평선을 물들이며 천천히 솟아올랐다. 무진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파괴 후에는 창조가 와야 한다는 것을. 무너뜨린 후에는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무진은 무림을 무너뜨렸다. 이제는 새로운 무림을 세울 차례였다. 부패하지 않은 정의로운
진정한 무림을.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진은 혈족의 후예였고 혈월광존이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존재였다. 누가 그의 말을 따르겠는가? 누가 그를 믿겠는가? 무진은 고민에 빠졌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힘으로 강제하지 않겠다고,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천천히, 하나씩. 무진은 천산을 내려와 다시 강호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었다. 혈월광존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무진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무진은 작은 마을에 정착했다. 과거 소녀를 만났던 그 마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무진을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무진이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무진은 대장간을 열었다. 무공 대신 농기구를 만들었고 검 대신 낫과 호미를 두들겼다. 망치질을 하며 무진은 평화를 느꼈다. 전투의 긴장감이 아닌 노동의 평온함. 피의 냄새가 아닌 쇳물의 냄새. 무진은 천천히 변해갔다. 살기가 줄어들고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온몸의 문양도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무진에게 다가왔다. 처음에는 농기구를 주문하러 왔지만 점점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무진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에게 무진은 그저 친절한 대전장이었다. 무진은 그것이 좋았다. 혈월광존이 아닌 무진으로 대접받는 것이. 소녀도 가끔 찾아왔다. 대장간 앞에서 무진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무진은 소녀에게 미소 지었고 소녀도 웃었다. 평화로운 나날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무인들이 나타났다. 10명쯤 되었고 모두 흉악한 인상이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마을 이장이 사정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오히려 이장을 때려 쓰러뜨렸다.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려 떨었다. 무진은 대장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개입하지 않으려 했다. 더 이상 무공을 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무인들 중 한 명이 소녀를 붙잡았다. 소녀가 비명을 질렀고 무진의 눈빛이 변했다. 참을 수 없었다. 무진은 대장간을 나섰다. 무인들이 무진을 보고 비웃었다. 대장장이 따위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다가갔다. 첫 번째 무인이 칼을 뽑아 무진을 위협했다. 무진의 손이 움직였다. 빠르고 정확했다. 무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칼이 땅에 떨어졌다. 무인의 얼굴에 경악이 떠올랐다. 무진의 다른 손이 무인의 가슴을 쳤고 무인이 뒤로 날아가 쓰러졌다. 단전을 봉한 것이었다. 죽이지 않고 무력화시켰다. 나머지 무인들이 일제히 덤벼들었다. 무진의 몸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혈영 신부였다. 무인들 사이를 누비며 그들의 단전을 하나씩 봉했다. 10명의 무인이 모두 땅에 쓰러졌다. 단 한 각도 되지 않았다. 무진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상대도 죽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경악한 얼굴로 무진을 바라보았다. 무진이 무림인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무진은 소녀를 내려놓고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다. 숨기려 했지만 결국 드러나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무진은 대장간으로 돌아가 짐을 쌌다. 떠나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이장이 찾아왔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무진 덕분에 마을이 구해졌다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무진은 놀랐다.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장은 고개를 저었다. 무진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마을을 지켜준 은인이라고. 다른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가 무진의 손을 잡았다. 가지 말라는 눈빛이었다. 무진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머물기로 했다. 그날 밤 무진은 혼자 마을 외곽을 거닐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달이 떠 있었다. 하지만 붉은 달이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하얀 달이었다. 무진은 미소 지었다. 혈월이 아닌 달, 혈월 광존이 아닌 무진. 새로운 시작이었다. 무진은 앞으로의 삶을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평화롭게 살 차례였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소녀의 미소를 보며 무진의 몸에서 혈기가 조용히 가라앉았다. 온몸의 문양도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다. 주와 인마의 저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다. 무진은 대장간으로 돌아가 망치를 들었다. 내일도 일해야 했다. 농기구를 만들어야 했다. 평범한 삶을 살아야 했다. 무진은 그것이 좋았다. 혈월광전의 전설은 끝났지만 무진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새로운 시작, 평화로운 시작. 밤이 깊어갔다. 마을에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무진은 대장간 한쪽에 누워 눈을 감았다. 꿈을 꾸었다. 어머니의 꿈이었다.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무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잘했다고. 이제 행복하게 살라고. 무진은 꿈속에서 미소 지었다. 어머니,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평화를 찾았습니다. 무진의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었다. 제1부가 끝났다. 혈월 광존의 탄생과 복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가